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이사 불법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당초 진에어 측이 청문회를 공개 진행할 걸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비공개로 진행키로 했는데요. 관련해서 강신업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될 청문회, 결국 이제 비공개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 비공개로 하느냐 공개로 하느냐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글쎄요. 원래 청문 절차는 그 청문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서 아니면 청문 주재자가 판단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거 행정절차법에 따른 겁니다.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네. 법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사실은 공개를 함으로써 일반인의 어떤 알 권리라든지 관계자들의 어떤 그 의견도 듣고 이런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에서는 비공개로 하겠다고 네. 결정을 했죠. 근데 이거는 진에어가 공개해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공개를 한 건 이례적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어떤 절차, 청문 절차만 지금 비공개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제출한 서류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일체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공개를 했어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빗발치고 있고요. 그리고 깜깜이 어떤 뭐 청문회를 할 것 같으면 청문회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오히려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면 과연 이 청문 절차에서 과연 그 면허 취소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뭐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항공법의 어떤 그 문제점이라든지 네. 항공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공개를 했더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관련 업계에서는 진에어 측에서 오히려 이 비공개가 되는 걸 사안을 가지고 여론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이 국토부가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것도 뭐 사실 국토부로서는 네. 지금 이제 이런 겁니다. 원래 진에어 면허 취소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조현민 그 당시에 대한항공 전무죠. 그 진에어의 그 관계자. 그래가지고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촉발이 됐지만 사실 이 흐름이 바뀌었어요. 네. 이제 다시 말하면 대한항공 갑질에서 국토부 갑질로 지금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국토부가 자기들의 책임을 남한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 네. 왜 그러냐면 얼마든지 당시에 그것을 발견해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변경, 면허 신청 이것들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다든지 하여튼 국토부의 그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청문 절차라고 하는 것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국토부가 자기들이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비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여론이 지금 많고 사실은 그 게시판 같은 데도 보면은 과거에는 대한항공의 어떤 갑질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면 지금은 국토부의 어떤 이런 면허 취소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 상당한 비난 여론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사태가 되기까지는 국토부의 책임도 큰데 그런 책임 여부를 정말 정확하게 밝혀야 될 청문회가 지금 이번에 이제 비공개로 진행이 되면서 참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번 청문회에 앞서서 대한항공 노조가 국토부에 탄원서도 제출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핵심만 따져보면 진에어 면허 취소 절차를 재고해달라 뭐 이런 네.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온 겁니까? 네, 진에어 임직원들도 지금 뭐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대한항공 노조가 바로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근거를 들었는데요. 하나는 대량 실직의 위험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일자리 이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지금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고 하고 있는데 네. 뭐 면허 취소를 하게 되면 진에어에 다니는 지금 관계자가 1,700 내지 2,000명 되고요. 그다음에 협력사라든지 다 따지면 한 1만 2천 명 정도가 여기 관계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항공산업의 특수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투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또 장기적인 어떤 그런 신인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면허를 취소할 경우에 경제 사회적 파급력이 너무 크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세안 항공과의 형평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세안 항공도 사실은 그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외국인 이사가 등재돼 있었는데 그때 넘어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해석을 달리하는 국토부는 그런 입장입니다만은 그래서 아세안 항공과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면허 취소를 재고해달라
이렇게 대한항공 노조가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국토부가 만약에 면허 취소를 강행할 경우 그 파장은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 불안은 물론이고 이제 항공산업 전반에도 좀 피해가 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진에어는 사실은 대한항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네. 대한항공과 정비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에어가 뭐 다른 데로 떨어져 나갈 경우에 뭐 대한항공 쪽에도 좀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진에어가 다시 뭐 다른 데로 이제 그 넘겨가지고 또 독자 생존을 뭐 추진하는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관계자들의 피해죠. 지금 10월까지 한 150만 명 정도가 예약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과 고객의 피해는 일단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임직원들의 피해죠. 특히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는 건데 그럼 그 이후에 취업한 사람들, 그 이후에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선량한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투자자들의 피해죠. 투자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채권단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막대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산업이 가지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항공산업은 그렇게 장기적인 어떤 안목을 보고 투자하는 초기 비용도 굉장히 크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면허 취소가 되면 그 피해는 뭐 수천억 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하여튼 좀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 앞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게 법 적용에 있어서 아시아나항공과의 형평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 역시 이제 이번 청문회에서 다뤄질 텐데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조현민 갑질에서 시작한 거 물론 뭐 조현민 쪽 대한항공 쪽도 잘못한 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국토부가 더 잘못한 게 많아요. 그리고 법도 좀 애매모호합니다. 항공사업법이라는 게 있고 항공안전법이라는 게 있는데 항공사업법에서 항공안전법을 준용하면서 법 체계를 아주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법 전문가가 봐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그 모순되는 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법을 적용하는 것은 국토부가 하는 겁니다. 법을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 법을 적용하는 것은 국토부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해가지고 변경 신청을 하고 그랬을 때 그것을 반려한다든지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연히 가만히 있었거든요, 이제까지. 그랬다가 그 책임을 갖다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진에어한테 묻고 또 진에어 관계자한테 묻는 것이어서 사실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이제 청문 절차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면피를 위한, 국토부의 면피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고 또 왜 비공개로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 어쨌든 청문 절차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잘 따져보고 과연 진에어에 엄청난 그 잘못이 있다면 또 뭐 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고려도 필요할 겁니다. 네, 지금 뭐 변호사님이 이번 청문회가 면피를 위한 거 아니냐, 국토부의 면피를 위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구심이 지금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면허 취소는 더 어려운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아까 이제 아시아나항공과의 형평성을 잠깐 더 말씀드리면 아시아나항공도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외국인이 이사로 등기가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조현민 씨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고 물론 법이 세 차례 그 동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는 강행 규정이었다가 2012년까지는 또 임의 규정이었다가 다시 또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무조건 취소해야 되는 거고요. 임의 규정은 취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하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형평성이라는 것도 제가 법률가적 입장에서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은 뭐 문제가 없다, 국토부가 이런 입장을 취하는가 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형평성도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면허 취소가 또 어려울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이유가 또 국토부가 만약에 실제로 이제 면허 취소라는 결론을 낼 경우에 감당해야 할 소송 비용도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그거에 대해서 뭐냐면 어떻게 보세요? ISD라고 말이죠. 이제 외국인으로부터 이제 외국으로부터 투자 자금을 유치를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어떤 법 위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투자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진에어가 아니고 대한항공이 아니고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그 투자자들이 말이죠. 이거를 이제 ISD 소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외국 투자자들이 걸어올 경우에 자칫하다가는 수천억 원의 어떤 그 소송 비용, 이 어떤 손해배상을 해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번에 그 고려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뭐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진에어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도 있지만 또 국토부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네. 그 조현민 씨, 이 일가 여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관계 없는 사람들, 선량한 뭐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책임이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를 그 관리 감독을 잘못한 정부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양호 일가에게 책임을 어떤 식으로 묻는 방법은 뭐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네. 지인애어한테 책임을 물어가지고 지인애어의 선량한 관계자들이 어떤 손해를 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제 첫 청문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청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기 소송전까지 혹여나 이어진다면 결국 최종 결정은 몇 년이라도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될까요? ISD 소송이 걸리게 되면 그건 뭐 네. 몇 년 정도도 갈 수 있고요. 네. 또 뭐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경우는 이제 면허가 취소됐을 때 얘기죠. 네. 뭐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갈 텐데 하여튼 뭐 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태 정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꼭 지되 정말 선량한 피해자는 나오지 않는 그런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